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주제는 아주 익숙한 웃음인데요. 근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혹시 억지로라도 웃으면 통증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웃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 전환 이걸 넘어서 당신의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 또 과학적인 근거들 이걸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마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오늘 자료들 보니까요. 웃음이 가진 그 치유의 힘, 아주 생생한 증언들이 많고요.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생리학적 원리들,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한 개인의 절박했던 경험이 어떻게 의학계의 관심까지 끌고 또 연구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웃음의 힘 하면 이분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편집장이었던 노먼 커진스. 50살 되던 해에요. 러시아 출장 다녀온 뒤에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아, 강직성 척수염, 이게 척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요.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자료 보니까 당시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을 거의 0.1% 미만으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1명 나을까 말까한 수준이었던 거죠. 커전스는 말 그대로 정말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니 50살이면 정말 한창 나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병상에서 그 한스 셀리에 박사의 스트레스 관련 서적 이걸 읽다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발견해요. 성경 잠언에 나오는 구절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다.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구절이었죠. 네, 바로 그 구절이 커즌스에게는 뭐랄까 엄청난 전환점이 된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병을 악화시키면 긍정적인 감정, 특히 웃음, 이게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리죠. 의사들은 다 말렸는데도 병원을 나와서 호텔방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웃음 치료, 이걸 시작한 거예요. 코미디 영화나 유머 프로그램 보면서 의식적으로, 심지어는 정말 억지로라도 막 소리내서 웃기 시작했대요. 자료에는 막 아하하하 이렇게 아주 크게 웃었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을 수도 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배를 잡고 한참을 웃고 나면 몇 시간 동안은 그를 괴롭히던 그 극심한 통증이요? 그게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진통제 없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본 거죠. 아,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니까 이분은 더 확신을 가졌겠네요. 그래서 우섬요법을 계속했더니 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말 믿기 힘든 회복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 아내분하고 아이들도 그 과정에 엄청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웃고 지지해 주었다고 하니까 가족의 사랑도 정말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럼요. 결국에는 그 강직성 척수염을 거의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계에 이 웃음의 치료 효과 이거 연구 좀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반응이 좀 냉담했다고 해요. 아니, 웃는다고 병이 낫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요. 하지만 그의 그 생생한 증언과 논리가 결국에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정말 커즌스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음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훨씬 늦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웃음의 구체적인 효과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요. 웃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우리가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게 분비되면서 혈관이 확장돼요. 아, 혈관이 넓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겠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손발 저리다거나 이런 것들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원활한 혈액순환이라는 게 우리 몸의 각 조직, 장기에 산소랑 영양분, 이걸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요.
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찌꺼기들, 이걸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 혈류순환 개선이 암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혈류가 좋아지면 암세포가 특정 부위에 자리 잡고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설명이죠. 아니, 웃음이 혈관 건강이랑 직결된다니 이거 진짜 중요한 발견인데요. 또 다른 효과는 없었나요? 아까 면역력 이야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침입자나 좀 비정상적인 세포들, 이런 걸 공격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웃음이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를 직접 찾아서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T임파고 혹은 NK세포,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그 수도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NK세포는 특히 암세포 파괴 능력 때문에 자연살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와, 우리 몸 안에 군대네요, 군대. 그 면역세포들이 웃음 덕분에 더 강력해진다니 진짜 놀랍네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까지 활성화된다니. 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요, 이 호르몬들이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막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웃음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웃음은 한편으로는 면역력을 직접 강화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여주고 이거 뭐 이중으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셈이네요.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웃음하고 관련해서 아주 흔하게 언급되는 게 엔돌핀이잖아요. 이 엔돌핀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이름 자체가 몸 안에서 나오는 천연 몰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천연 진통제인 셈이에요. 웃으면 엔돌핀이 막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그게 아니었나요? 웃을 때 통증도 좀 있는 것 같고 기분도 막 좋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라고 설명은 해요. 엔돌핀이 강력한 진통 효과,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 유포리아라고 하죠. 그걸 주는 건 맞는데 주로 분비되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을 견디고 생존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격렬한 운동할 때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던가, 권투 선수가 막 경기 중에 맞아도 바로 아픔을 못 느끼는 거, 아니면 출산의 고통을 견딜 때, 혹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엔돌핀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웃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강렬한 자극이나 고통 상황, 여기에 대한 우리 몸의 약간 비상 방화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럼 우리가 친구들이랑 농담하면서 막 깔깔 웃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나 약간의 통증 완화 효과는 주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엔돌핀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물론 웃을 때 엔돌핀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여도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 혈액순환 개선, 면역세포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같은 이런 다양한 생리적 변화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웃음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즐거움, 유쾌함,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엔돌핀 하나만으로 웃음의 모든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 다면적인 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돌핀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웃음의 효과가 단지 엔돌핀 때문만은 아니다. 자, 그럼 노먼 커즌스 외에도 웃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 자료에 여럿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례들을 보면 웃음의 힘이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아주 인상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한 강직성 척수염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먼 커즌스랑 같은 병을 앓던 분인데 우연히 방송에서 커즌스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감명을 받으셨대요. 아, 웃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 매일 웃기 시작했고, 실제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방송국에 보냈다고 하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실질적인 희망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군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패티 우툰이라는 미국 간호사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분은 유난히 까다롭게 구는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 하루는 환자가 감자가 너무 뜨겁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주방에 가서 그 감자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뜨거워. 내가 더 뜨거워. 막 이러면서요. 근데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환자가 난생 처음으로 웃음을 빵 터뜨렸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웃기네요. 감자한테 화풀이라니. 그 환자분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었나 봐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패티 우트는 웃음이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간호사복 대신에 광대복장을 하고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을 웃기기 시작했어요. 광대 간호사로 변신한 거죠. 놀랍게도 그녀가 웃음을 선사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세계 웃음 선교회라는 단체를 이끌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작은 우연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패치 아담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실제 의사인 패치 아담스는 기존의 좀 권위적이고 딱딱한 의료 시스템에 도전하면서 환자와의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웃음, 이걸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거나 환자들하고 친구처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선사했죠. 특히 백혈병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그의 방식은 정말 큰 위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동료 의사들의 비난이나 학교의 제재 같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의 이야기는 웃음이 단순히 그냥 감정 표현, 이걸 넘어서 치료 과정 자체에 통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사례도 있었죠. 네, 5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암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근데 우연히 TV에서 웃음은 암도 이길 수 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라는 어떤 강연을 듣게 된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한 거죠. 억지로 웃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효과가 있었나요? 놀랍게도 계속 웃음을 실천한 결과 암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항에서 우연히 그 강연자를 만나서 막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 암으로 고통받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억지로 시작한 웃음이 암까지 이겨내게 했다니.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웃음, 심지어 억지 웃음조차도 긍정적인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야 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웃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뇌와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기분 전환을 유도하고 건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뇌는 실제 웃음이랑 억지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정말 웃음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쫙 종합해서 웃음의 다양한 효과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직접적인 치료 효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정리해보면 웃음은 우선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감소 같은 직접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또 함께 웃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친밀감, 이게 깊어지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맞아요.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막 따라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또한 웃음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될 뻔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 우리가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의 근육 650개 중에서 무려 231개나 동시에 움직인다고 해요. 이야, 이건 뭐 거의 앉아서 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마음의 조깅이라는 표현, 이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웰빙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웃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웃음 10계명이라는 좀 재미있는 실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팁들인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크게 웃어라.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박장대소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고요. 둘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아까 사례들에서 봤듯이 효과가 증명됐죠.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하루를 좀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습관이고요. 넷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운동처럼 의식적으로 하루 몇 분이라도 웃는 시간을 갖는 거죠. 혼자 웃는 게 좀 어색하면 함께 웃어라. 이것도 있네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웃으면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겠죠. 힘들 때일수록 더 웃어라는 정말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왔듯이 의식적인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꿈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며 웃어라. 이건 긍정적인 자기 암시 효과도 있겠고요. 네, 나머지 계명들도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배꼽 잡고 웃어라 이런 건데요. 결국 핵심은 의식적으로 자주 즐겁게 웃으려는 노력을 생활화하라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이 계명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웃음을 좀 더 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먼 커즌스라는 한 인물의 정말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했어요. 웃음이 가진 그 치유력과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관계 증진 같은 다채로운 긍정적 효과들을 살펴봤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여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는데요. 특히 그저 즐거워서 웃는 걸 넘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심지어 억지로라도 웃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외쳤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의식적으로 기쁨과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웃는 표정이나 소리 자체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기적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와 정보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도저히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웃어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예상 밖에,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건강 회복 전략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미소 하나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